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 첫 영상으로 아이패드로 글씨 예쁘게 쓰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기본 세팅 값을 가지고 필기를 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많이 도움 받으시고 예쁜 글씨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A4 기준으로 했을 때 세로로는 40에서 42칸, 가로로 돌려놓았을 때는 한 30칸 전후. 이게 흰새에서 보니까 7mm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7mm 노트를 가장 잘 쓰는 것 같아요. 자기 글씨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는 노트 라인이 있는데 저는 7mm가 가장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제일 많이 쓰시죠. 여기 굿노트에 보면 펜이 세 종류가 있는데 만년필이랑 볼펜이랑 화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볼펜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 색상이 또 있는데 저는 완전 검정색이 아닌 찐회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 굵기가 세 종류로 이렇게 정해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라인마다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가장 얇은 건 0.3, 제일 많이 쓰는 거 0.5,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건 0.7 이렇게 정해놓고 라인 높이가 되겠죠. 높이에 따라서 이 펜의 굵기를 바꿔서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확대를 많이 해서 쓰는 편인데 이렇게까지 확대하지는 않고요. 손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이패드로 예쁘게 필기하는 법입니다. 제가 기본 세팅을 말씀드렸잖아요. 세팅이라니까 좀 웃기네요. 기본 세팅 첫 번째는 펜은 약간 회색, 펜은 볼펜으로 진 회색을 쓰고 있습니다. 글씨를 많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라인을 넓은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7mm에 최적화된 손입니다. 진 회색을 쓰고 두 번째, 펜의 굵기는 라인마다 다르겠어요. 노트 라인 높이 따라서 라인 높이, 이걸 말하겠죠. 이거 높이 따라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는 라인의 60% 정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위아래 여백을 준다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제가 지금 글씨 썼는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여기를 요 넓이와 요 넓이로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해보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총 100으로 봤을 때 5칸이 나오니까 요 한 칸을 20으로 잡으면 제가 글씨를 쓰는 공간은 60이 나오죠. 요만큼 안에만 글씨가 들어가도록 쓴다는 얘기예요. 라인의 60% 차지하도록 쓴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제가 글씨를 되게 확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글씨가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쓰다 보면 나중에 이 글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꾸 확대해서 글자를 쓰다 보면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축소했을 때 필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의 60%만 쓴다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글씨를 쓰면 아무리 크게 확대해서 쓰더라도 나중에 줄였을 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글씨가. 그래서 저는 이 라인 높이의 60% 정도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세팅이라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본 법칙은 펜슬이랑 패드 사이를 붙여서 쓰지 않아요. 제가 글씨 쓸 때 이렇게 똑똑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이거를 글씨를 이렇게 연결해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흘림체 쓰듯이. 글씨를 딱딱 끊어서 쓰는 거죠, 획을. 그래야지 글씨가 반듯하게 나오니까. 보통 연필로 노트 필기할 때는 글씨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안 쓰고 딱딱 끊어서 씁니다. 말로 설명하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글씨를 쓸 때 기역 쓰고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지만 이 글자가 넘어갈 때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띄우고 이렇게 글씨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글자가 연결되거나 이렇게 흩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패드 사이를 붙여서 글씨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저의 이제 기본 글씨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대를 많이 해놓고 써요. 확대를 많이 해서 쓰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잖아요. 뭐 글씨 하나 쓰는데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알려드릴게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나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글씨 쓰는 꿀팁들이 되겠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입니다. 두둥. 첫 번째는 우리나라 글자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글자가 이루어져 있어요. 한글이 그렇죠. 그래서 글자 사이에 간격을 지켜서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개인적인 공간이 아주 중요하듯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의 공간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획마다의 공간이 되겠죠? 지켜줍니다.
글자의 공간을 지켜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한글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개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그죠? 그러면 글씨가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한 이런 식으로 이 획과 획 사이가 다 일정하게 떨어지도록 글자를 써요. 자기의 공간을 다 지켜서.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 글 이렇게 여기 자기 공간들을 다 일정하게 띄어서 글씨를 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제가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글자를 쓸 때 굵다 이런 거 쓸 때는요, 획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하게 써놓으면 되게 이렇게 답답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전부 다 요만큼 띄웠으면 여기도 요만큼씩 서로 공간에다가 다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를 쓰면 뭉개지지 않고 글씨가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글씨 뭉개지 말란 거죠. 획과 획 사이를. 앞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간이 이만큼 띄워져 있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간격으로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씨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공간을 다 지키게. 그리고 귤 이런 것도 이렇게 뭉개지게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 공간이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여기도 붙었고 간격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띄어서 멀리 씁니다. 이렇게 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다 똑같도록 써줍니다. 그리고 팁 두 번째. 두 번째는 저는 글자를 연결해서 쓸 때 앞에 글자를 쓰고 나면 뒤에 공간이 생겨요. 앞 글자의 빈 공간에 뒷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건데 난로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럼 난자를 쓰고 나면 공간이 이렇게 비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간격을 똑같이 줬죠. 그죠? 그다음에 로를 쓸 차례인데 로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비었으니까 그 다음 쓸자가 로잖아요. 리을. 그러면 이 사이에 낑겨 들어갈 수 있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를 다 쓰고 나면 얘들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 글자라는 글자로 한번 해볼게요. 앞이라고 쓰고 나면 공간이 이렇게 비죠. 거기다가 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또 공간이 비기를 이렇게 비잖아요. 거기다가 자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얘를 이 빨간 라인 없이 한번 써보면 앞, 글, 자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면 글자가 예뻐 보인답니다. 어차피 눈을 좀 속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반듯하게 쓴다고 써도 반듯해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속여서 글씨가 예쁘게 보이도록 덩어리가 되도록 글씨를 써줍니다. 전 이거를 덩어리 만들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한 덩이가 되도록 글씨를 써주면 또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꿀팁 세 번째. 그 다음에 꿀팁은요. 저는 글자를 쓸 때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한번 써볼게요. 띄어쓰기를 켈리 수업할 때 늘 얘기하는 건데 멀어지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띄어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 이렇게 썼어요. 똑같은 글씨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볼게요. 어때요? 그냥 눈으로 봐도 얘가 훨씬 예뻐 보이죠? 이게 더 예뻐 보이죠? 그리고 보시면 글자와 그러니까 이 한 글자 안에서도 자기 공간을 이렇게 지켜주지만 이 글자 사이도 같은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이도 이렇게 같은 공간이 나오게. 그리고 띄어쓰기 할 때는 금방 띄었던 거에 2배 정도의 공간을 줍니다. 그렇게 쓰면 글씨가 예뻐 보여요. 너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꿀팁은 일정한 간격으로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쓰기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글자 사이 똑같고 띄어쓰기는 2칸 정도, 글자 사이 똑같고 띄어쓰기는 2칸 정도. 이렇게 쓰면 글씨가 좀 더 예뻐 보여요. 띄어쓰기는 이렇게 앞에는 1칸 정도 비었는데 여긴 도대체 몇 칸이 비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많이 비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우고 나니까 글씨가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렇게 눈속임을 자꾸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꿀팁 4번째입니다. 네 번째 꿀팁입니다. 네 번째 꿀팁은 저는 글자를 쓸 때 가운데 정렬해서 글씨를 씁니다. 가운데 정렬이란 건 뭐냐 하면 글씨를 쓰는데 중간에 요 라인 사이에 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운데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맞춰서 글씨를 써요. 예를 들어서 빨리 쓰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라인에 맞춰서 글씨를 쓰니까 이 중간 라인 밖으로 글씨가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나갔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 중간 선을 중심으로 해서 글씨가 위아래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도록 글씨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윗라인에 맞춰서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글씨를 썼는데 참 제가 이렇게 안 쓰다 보다가 쓰려니까 어렵네요. 일부러 막 더 못 쓰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참 아름다운 우리나라. 그리고 만약에 또 이렇게 중간 라인이 아닌 아랫 라인에 맞춰서 글씨를 썼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글씨를 쓰면 나중에 이렇게 필기를 줄여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많이 비죠. 이런 부분들의 여백이 너무 많이 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글씨가 헐빈해 보이고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라인 맞춰서 가운데 정렬해서 글씨를 씁니다. 그리고 글씨 쓰기가 많이 어려우실 때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굿노트에 형광펜이 있으니까 형광펜을 이제 넓게 큰 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 정도 차지하게 여기 선을 그어 놓으신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글씨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시고 나서 지우개로 지워보시면 예뻐졌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시면 좀 더 예쁘게 필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 이렇게 줄이면 줄여서 봐도 예쁘죠?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또 꼭 필요한 내용은 또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렇게 필기한 거를 인쇄를 한번 해봤거든요. 7mm 라인이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요. 네, 아주 잘 쓰진 않았어도 봤을 때 깔끔하다는 생각은 들죠. 이렇게 필기를 해서 쓰시면 훨씬 더 예쁘게 필기해서 아이패드를 좀 더 고급져 보이게 예뻐 보이게 필기하셔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